짜잔! 자, 저번 1부로 떡밥을 신나게 날리고 제네시스 그래 GV80 어떻게 싸게 살 건데?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는 이제 아마 장기 렌트랑 이게 리스트에 좀 많이 맞췄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요새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설왕설래들이 많아서 이제 그걸 한번 분석을 한 거고 간략하게 이제 기준가를 정해놓고 분석을 해야 정확할 것 같아서 기준가를 정했습니다. 제네시스 GV80 가격을 예상가로 해서 차량 가격 6,764만 원에 세팅을 했어요. 6764만 원에 세팅을 했더니 그랬더니 세금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취등록세라는 게 발생을 해서 그리고 공채 매입 가격까지 다 합쳤더니 실질적으로 6,764만 원짜리 차를 살려면 세금 포함 7,287만 원이 들어가요. 와, 못 사겠다. 진짜 못 사겠다.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고 4년 후에 이제 보통 인수가액은 장기 렌트나 이제 리스나 봤더니 잔존 가치를 보통 2,706만 원으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고 중고 가격은 이제 그냥 그 시세를 50% 정도로 적용했을 때 3,300만 원으로 보고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장기 렌트로 리스를 했을 때의 감가상각과 내가 일시불로 구입했을 때의 감가상각 비용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본 거고요. 취등록세가 473만 5천 원, 공채 매입 할인 가격이 49만 4천 원.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2.92% 정도를 공채 매입률로 이렇게 할인율을 보는데 이건 매일매일 바뀌니까 요 정도다라고 감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세가 1년 차에는 3,300cc 정도 되면요. 1년 차에는 91만 5,200원을 세금 내야 되고 2년 차에는 86만 9,440원 그리고 3년 차에는 82만 3,680원 4년 차에는 77만 7,920원 와 유지비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내들이 들으면 안 될 정보다. 이제 아내들 못 보게 막아야 된다. 이제 신랑분들은 몰래 지금 화장실 가서 따로 들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4년 동안 자동차세가 338만 6,240원이 나온다. 월 평균 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동차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동차 보험은 생각보다 덜 나와요. 자차 포함을 봤더니 30대 남성 기준으로 하니까 한 연간 60만 원, 월 5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유지비는 월 12만 원 정도가 나온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 요거고요. 이제 또 약정거리 초과 운행 부담금이라 그래서 이제 렌트나 리스 같은 경우는 거리 약정을 두는데 그거를 이제 오버해서 다니게 되면은 국산차는 킬로미터당 100원이 더 부과가 되고 수입차는 킬로미터당 200원 정도가 부과가 돼요. 이건 뭐 업체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 요게 이제 통용되는 사례입니다. 이제 장기 렌트 한번 먼저 볼게요. 장기 렌트 봤더니 선수금이 없는 걸로 해봤어요. 제네시스 GV80 해서 선수금 없는 걸로 해봤더니 선수금 0원, 48개월 주행거리 1년 3만 킬로를 딱 했더니 월 대유료가 세금 보험료 포함해서 126만 원. 못 타요. 그렇죠? 인수가가 2,706만 원 이렇게 해서 매달 감가상각이 84만 5천 원 이렇게 되더라. 요거였고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선수금을 넣어야 돼요. 장기 렌트나 리스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가장 얼마 정도 선수금을 넣어요? 했더니 한 30% 넣더라고요. 그럼 차량가액의 30% 선수금이 2천만 원 정도 돼요. 2,030만 원인데 이걸 넣고 48개월 하고 주행거리 1년 3만 킬로 했더니 인수가 2,706만 원 나왔고 그럼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차량가액에서 인수가를 빼니까 감가상각비가 이제 뭐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해봤더니 이제 감가상각비가 84만 5천 원이 나옵니다. 매달 84만 5천 원씩 날아가는 돈이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보험 세금이 포함되니까 좀 낮긴 한데 월 대여료가 그래서 79만 원이 나오더라. 근데 79만 원에 보험료 세금 다 포함하면 아까 세금 보험이 12만 원 나갔잖아요. 그럼 그걸 빼면은 67만 원 나오죠. 월 대여료. 선수금 넣다 치고 67만 원이면 그럭저럭 괜찮겠네 정도 되는 금액으로 떨어지는 거죠. 사볼 만한 금액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가끔 특판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차량 가액을 더 싸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대여료가 좀 더 싸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캐피탈 리스가 있습니다. 리스 차도 알아봤더니 48개월 주행거리 1년 3만 선수금 30% 넣었더니 장기 렌트랑 똑같이 나와요. 월 리스료 79만 원 나오더라고요. 별반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의 장점을 활용할 거냐 장기 렌트의 장점을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비용적으로는 단순 계산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요거고
그러면 이제 보통 제일 많이 사는 방식이 이제 영업사원 만나서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하다 보면 벌써 나도 모르게 캐피탈 할부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 캐피탈 금리를 봤더니 오늘자 기준으로 4.5%예요. 4.5%인데 선수금도 받더라고요. 캐피탈. 왜냐하면 100% 할부를 하면은 너무 세기 때문에 보통 선수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30% 2,030만 원 넣었다 치면은 제가 세금 포함 구입가가 7,287만 원이 되고요. 중고 가격이 3,300만 원이라 보면은 감가상각비가 3,464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월 이자가 캐피탈 이자가 월 17만 8천 원이 나오고 감가상각비가 72만 원이 나오고 세금 7만 원, 보험 5만 원이 나와서 총 유지비가 102만 원이 나옵니다. 내가 4년 뒤에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에요. 그렇죠? 굉장히 비싸죠. 그러면 당연히 장기 렌트랑 리스가 더 낫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알아봤어요. 이제 마이카 대출 같은 거, 자동차 신차 대출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신용도가 1등급 정도가 되면 3%밖에 안 나와요. 되게 저렴하죠. 주택담보대출이랑 금리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경우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캐피탈 가면 되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세금 부담으로 해서 7,287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대출 4,734만 원 나오고 중고 가격 3,300만 원, 감가상각 3,464만 원. 캐피탈이랑 똑같죠? 월 이자가 대신 저렴합니다. 12만 원밖에 안 나와요. 감가상각 72만 원, 세금 7만 원, 보험료 5만 원. 그래서 총 유지비가 96만 원이 나온다. 캐피탈보다 6만 원 더 저렴해요. 괜찮죠? 이러면은 아니야 이래도 못 사겠다. 나는 이래도 못 사겠다. 아마 뭐 대부분 그 유부남들은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야, 월 96만 원씩 나오는데 자기야 나 이거 좀 사면 안 될까? 라고 했을 때 허락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79만 원 정도면 어떻게 좀 해볼 만한데 아닐 것 같아요. 96만 원이면 제가 아는 우리 직장에 여성분들 많이 있는 직장인데 한 100 중에서 한 80명은 거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불리해지고 있고 현금 결제로 가볼게요. 현금 결제는 그 카드 일시불 방식이 있어요. 카드 그래서 뭐냐면 카드 한도가 얼마 안 돼도 선결제라 그래서 체크카드처럼 돈 잔뜩 집어넣고 내가 지금 자동차를 사려고 하니까 체크카드처럼 즉시 납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즉시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1% 정도에 떼서 리워드, 현금 리워드를 해줘요. 그래서 일시불 결제를 할 때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일시불로 리워드를 받아라. 이제 현금으로 받아라. 그게 더 좋다 이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차량가액이 조금 1% 할인이 돼서 6,696만 원이 되고 감가상각비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3,396만 원이 되고 이제 월 감가상각 금액이 71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 7만 원, 보험 5만 원 이렇게 돼서 이자도 안 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총 유지비가 83만 원. 그렇게 해도 장기 렌트랑 지금 저거보다 비싸요. 장기 렌트랑 리스보다 비싸. 그러면 이제 가장 저렴한 방법은 나온 거죠. 카드 일시불, 장기 렌트랑 리스는 이꼴, 그리고 마이카 대출, 그리고 그 다음이 뭐다? 뭐죠? 캐피탈. 캐피탈 순으로 되겠네요. 그런 순으로 나온다더라. 캐피탈이 제일 안 좋다. 그래서 캐피탈 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돈이 있으면 현금 일시불 하고 그게 정 안 된다 하면 장기 렌트나 리스를 해도 되는데 이거는 법인이나 어떤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 더 효과적일 것 같고 개인들은 조금 고민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약간 이면이 있어요. 그거는 좀 따로 조사를 해보세요. 내가 밝힐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보고요. 그래도 결론은 하나 짓자. 전국에 있는 남성들을 위해서 결론을 짓자면 원효대사 해골물이라고 그랬어요. 원효대사 해골물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밖에서 보면 제네시스 G80, GV80인 거 알겠지만 내가 내 안에서 보면 내 차가 제네시스 GV80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나 핸들밖에 안 보이는데 핸들뿐만 아니야 뭐야 유리창밖에 밖에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탄 차가 제네시스 GV80이다라 생각하고 그냥 그 돈 아껴서 뭐 다른 데 투자하고 이러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때 아우디 살까 뭐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 돈을 아껴서 집을 사서 돈을 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때 정말 간절히 그 차 갖고 싶었는데 참길 잘했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타고 있는 차는 감가상각이 되지만 내가 투자한 자산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고 자산이 불어납니다. 불어나는 자산에 한번 투자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막은요. 이렇게 한번 띄워주세요. 안 사면 100% 할인. 탁, 디엔드.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또 이렇게 절약하고 싶은 것들이 알고 싶다면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꼭 눌러야 돼요. 그래야 바로바로 좋은 정보를 그때그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